제가 오늘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예쁜 책이 그 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야기거리와 생각과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엄청나거든요. 어떤 책이냐 하면 바로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출간이 되었던 책이고요. 보흐밀 흐라발이라고 하는 체코 출신의 작가의 책입니다. 이 책에 띠지에 적혀 있는 글을 잠깐 읽어보면요. 국내 소설가 50인이 뽑은 2016년 올해의 소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2016년도에 출간이 돼서 그 해에 이제 국내 소설가들이 최고의 소설로 꼽았던 소설이라는 거죠. 네, 작가들이 뽑은 소설, 최고의 소설이라면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목이거든요. 네,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목을 되게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뭔가 정말 좀 뭔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시끄러운 고독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결합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 작은 책의 녹색 표지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거 앞에 뒤에 책 표지만 얘기해도 좀 1시간은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뒤에 보면은 5개 추천사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 추천사를 쓴 면면들을 보면요. 맨 위에 밀란 쿤데라가 있고요. 필립 로스, 줄리언 반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사를 써놓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심플하게 썼는데요. 우리 쿤데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체코 최고의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필립 로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나에게 그는 현대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줄리언 반스 같은 경우에 보밀 흐라발은 폭발적인 유머와 고요하면서도 부드러운 디테일을 지닌 가장 세련된 소설가다. 우리는 흐라발을 읽어야 한다. 라고 극찬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밀란 쿤테라의 추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물론 체코 출신의 작가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왜 내가 이제 알았을까? 왜 이제야 읽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체코 출신의 작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밀란 쿤테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고, 한 세대 앞섰던 작가 중에 변신과 소송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프란츠 카프카가 있고요. 그리고 쿤테라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1914년도에 태어났고 밀란 쿤테라가 아마 1924년도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선배이네요. 선배로서 보흐밀 흐라발이 또 대표적인 체코 출신의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코 출신의 작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밀란 쿤테라와 이 보흐밀 흐라발을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밀란 쿤테라 같은 경우는 체코의 공산권 아래에서 글을 쓰다가 프랑스로 망명을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 보흐밀 흐라발 같은 경우는 1914년부터 1997년도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체코에서 체코어로 글을 쓴 작가라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이 보흐밀 흐라발의 글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책은 물론 전반적으로 이 보흐밀 흐라발의 책 속에는 공산권이라고 하는 체제 하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냉소주의라든지 어둠이라든지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깔려져 있고, 더불어서 그 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박탈감,
네,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보밀 흐라발이 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 자전적인 것들이 이 소설 안에 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이 책의 가치가 좀 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체코의 얘기를 해보면 체코를 최고의 여행지로 꼽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동유럽 쪽을 가보지 못해서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한 곳인데요. 물론 그 강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도시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의 풍경과 이런 것들은 두말하면 잔소리로 너무나도 아름다웠겠지만, 그런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 그 중에 좀 약간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체코에 가면 공산주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좀 조우할 수 있어서 굉장히 느낌이 색달랐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보아왔던 사상으로만 알고 있던 마르크스, 레닌 혹은 스탈린의 영향이 여행하는 일상에서 이제 맞닿아져 있어서 굉장히 느낌이 새로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1914년부터 1997년도까지 생을 살았던 보흐밀 흐라발의 경우에는 체코의 같은 경우는 1921년도부터 1990년대까지 공산권 체제 아래에서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공산권 아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보흐밀 흐라발의 경우도 법학을 전공했지만 전공을 살려서 관련 쪽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오히려 이 책의 주인공 한타처럼 폐지 압축공이라고 하는 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이제 그의 삶의 저변이 책 속에 다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 이 한타라고 하는 사람 주인공에게서 이제 보흐밀 흐라발의 흔적과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또 이 책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책의 내용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35년 동안 책과 배지, 종이 이런 것들을 압축하는 폐지 압축공으로 일을 해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열악한 공간 안에서 수많은 책들과 종이와 잡지들을 이제 압축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곳에 있지만 책과 활자를 접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한낱 종이 쪼가리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한 권 한 권의 책과 활자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식과 교양을 쌓게 되는 한 남자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토리라든지 헤르더와 헤겔, 그리고 사르트르와 쇼펜하우어, 그리고 폴 고겐과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이나 노자도 등장을 해요. 알베르 까미 같은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폐지 압축공으로 일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책들을 읽었기 때문이고,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교양과 지식을 쌓으면서 그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해놓고 있고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대단한 스토리가 있어서 이제 몰입해서 빨려 들어가게 하는 책은 아니지만, 천천히 곱씹으면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매력적인 책이고요. 이 8장의 구성이 다 연결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편안하게 정말 여러분들의 속도대로 천천히 읽으면 굉장히 이제 느끼는 것이 많은 특별한 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있는 부분을 좀 잠깐 읽어봐 드리면, 35년째 나는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일이야말로 나의 온전한 러브 스토리다. 35년째 책과 폐지를 압축하느라 35년간 활자에 찌든 나는 그동안 내 손으로 좋기 3톤은 압축했을 백과사전들과 흡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나는 맑은 샘물과 고인물이 가득한 항아리여서 조금만 몸을 기울여도 근사한 생각의 물줄기가 흘러나온다.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 나는 이제 어느 것이 내 생각이고 어느 것이 책에서 읽은 건지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35년간 나는 그렇게 주변 세계에 적응해왔다. 네, 어떤 사람인지 가늠이 좀 되시죠. 네, 이 한타가 이제 경험했던 것과 그리고 그가 읽었던 책의 이야기들이 만나서 굉장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예수님과 노자가 같이 등장을 해서 한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철학자들이나 뭐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 재미있고요. 흥미로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책이라는 것들이 좋은 점은 굉장히 많지만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책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책의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생각만 계속하고 그곳에 빠져서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때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해서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는다든지 어떤 그 텍스트를 읽었을 때 그 순간 뭔가 갑자기 번뜩 있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책과 관계를 맺어왔던 주인공 한타의 경우도 수많은 책들을 읽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쌓아졌던 그런 지식과 교양들이 이제 점점 이제 한타라는 사람들과 이제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새롭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스토리로 탄생을 하게 되고 이 책에 깔려져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은 많지만 한타가 이제 쏟아내는 그 이야기 안에서 오히려 이제 정말 아이디어가 좋고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에서 좀 더 이제 극적으로 가서 오히려 이제 환각이나 환청처럼 들리는 신비롭고 신기한 느낌까지 주는 이야기를 막 펼쳐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재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폐지를 압축하는 일을 하다가 발견되는 너무나도 뭐 좋은 책들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버리지 않고 수집을 해서 모아놓고 자신이 사는 공간이 책 더미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책들로 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했던 예쁜 것들이나 아름다운 것들은 이제 조각조각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자기 나름의 어떤 재미와 소소함을 만들어가는 인물인데요. 끝내는 이렇게 되죠. 그가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그 폐지 압축기 안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들어가면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시끄러운 고독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의 시기 그리고 공산권 체제 아래 있었던 그 환경 그리고 그러한 시끄러운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서 조금 더 탈피해서 스스로 이제 고립하고 고독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조금 이제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이제 책이라고 하는 매개가 들어가면서 그런 게 참혹하고 힘들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느낌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조금 더 인간적인 것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되는 예술과 문화는 무엇일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다소 어두운 분위기이긴 하지만 되게 처참하고 되게 불행하고 이런 느낌이 깔려져 있는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글쎄요, 조금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특정한 한 사회 체제 아래에서 한 사회가 정당성을 가지고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온당함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공공의 가치가 얼만큼 유지되느냐, 그런 것들을 얼만큼 인간이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뭐 가혹하고 끔찍한 현실에 처해져 있는 한타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러한 그 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묘사되거나 다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 책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게다가 한타라는 인물이 이러한 현실적인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을 인정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한타의 어떤 가치나 삶의 태도 안에서 어떠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불행이나 가혹함이나 끔찍함이나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혹은 그 사람이 누리는 삶 자체가 어떻게 의미가 부여되고 어떻게 의미 있게 평가되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타라는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과 그가 살아가는 그 삶에 오히려 책이라고 하는 도구가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좀 더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책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굉장히 처참하고 끔찍하고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 되어져 있는 뭐 책 속의 스토리라든지 책의 이야기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을 맛이 나는 책이다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드럽고 쉬 잘 읽혀지는 에세이보다는 좀 무겁지만 천천히 곱씹으면서 그 매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다소 조금 무게감이 있는 밀도감이 있는 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읽을 맛 난다라는 책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으면서 곱씹고 음미해 보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의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이 책도 그런 류의 책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느린 여정으로 충분히 읽으면서 이 책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책이니까요. 이런 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요즘 나날에 조금의 여유와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정적인 책방에서는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재미와 의미 그리고 사색과 힐링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주제와 이야기들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